반지하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을 타고 느리게 떠다녔고 그 빛은 낡은 싱크대와 녹슨 수도꼭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를 하나씩 쌓아 올리며 내일 배달할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등의 주름은 깊어졌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뻣뻣했습니다. 한미숙. 62의 나이, 그게 제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고, 왜 혼자냐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젊은 시절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잘생겼고 능력도 있었고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 첫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에 딸아이의 모습이 보이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언제 낳을 거야?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6개월, 갑작스러운 출혈과 함께 아이는 제 품에서 떠났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고 남편은 수술실 밖에서 담배만 피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되지. 그게 남편이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두 번째 임신. 이번에도 초음파에는 딸아이였고 이번에도 임신 5개월에 다시 유산했습니다. 제 몸은 아이를 지킬 수 없었고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봤습니다. 오늘 애 지웠어. 이제 우리 시작할 수 있겠지. 그 여자는 병원 간호사였고 이미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짐 하나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골목은 어두웠고 저는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작은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을 제 품으로 감쌌고 그날 밤 제 반지하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한도윤. 그게 제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빗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난 무언가를. 그건 아마도 희망이었을 겁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방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살아야지.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포근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청소일은 새벽 6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복도를 쓸고 닦으며 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낮 11시부터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녁 6시부터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였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항상 깨어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다시 힘이 났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후다닥 밥상을 차렸고 도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윤아, 밥 맛있지? 응, 엄마가 해준 건 다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반지하는 냉골이었고 보일러를 틀 돈이 없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도윤은 감기에 걸렸고 저는 밤새 아이의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아 병원에 갔고 진료비를 내고 나니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도윤에게 면을 다 주고 저는 국물만 마셨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 도윤이 많이 먹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은 늘 1등이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도윤을 칭찬했고 저는 그저 뿌듯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될래.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도윤이 말했습니다. 의사, 그건 돈이 많이 드는데 장학금 받으면 돼. 엄마, 나 꼭 의사 될 거야. 그래서 엄마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도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은 정말로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저는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도윤이. 정말 잘했어.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아니야. 도윤이가 잘한 거지. 도윤은 의대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됐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했고 도윤은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의대 4학년 여름, 도윤은 재단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하늘길 재단. 그곳에서 도윤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아린. 같은 의대생이었고 재단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아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엄마, 아린이는 정말 착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아린을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드려. 정아린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도윤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린은 예쁘고 단정했습니다.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서 와. 밥 먹었니? 아직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싶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후다닥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 아린은 맛있게 먹었고 도윤은 행복한 표정으로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이가 행복하면 됐어.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 도윤은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아린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하늘길 재단의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이어갔고 사람들은 그들을 천사 커플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걷는데 어느 가게 앞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길 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 커플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화제인데요. 저는 무심코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도윤과 아린이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 그리고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까지.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부부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와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 카메라가 여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감자와 당근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TV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저 여자 그 여자야. 20해 전 제 남편을 빼앗았던 그 간호사. 제 배 속의 아이가 죽어가는 동안 남편과 사랑을 나누던 그 여자. 이제는 하늘길 재단 이사장의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는 가게 벽에 기대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귓가에서 위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연인이 바로 그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하늘길 재단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늘길 재단 이사장 박진혁, 의료기기 사업으로 재산 500억 추정. 이사장 부인 최은주, 전 간호사 출신 남편 사업 내조로 유명. 외동딸 정아린, 의대생으로 재단 봉사활동 앞장. 최은주. 그게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20해 전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과 속삭이던 그 여자, 제 남편의 아이를 배 속에 품고 있던 그 여자. 이혼 후 남편이 그 여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성공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에게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도윤은 아린을 정말 사랑했고 아린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그 여자는 제 남편을 빼앗았고 제 아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제는 제 아들의 연인까지.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명품 백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 20해가 지났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미숙 씨.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은주는 반지하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 곰팡이 핀 벽지, 작은 전기밥솥.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사시네요. 용건만 말씀하세요. 은주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우리 아린이와 도윤이 사귄다면서요? 네. 참 묘하죠. 20해 전에는 남편, 이번에는 아들이라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즐기듯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막을 생각은 없어요. 아린이가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뭔데요? 도윤이가 우리 사위가 되면 미숙 씨는 조용히 지내셔야 해요. 과거 이야기 같은 거 꺼내지 마시고요. 우리 재단 이미지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왜긴요. 세상은 결국 가진 사람 편이에요. 미숙 씨가 뭐라고 떠들어봤자 누가 믿겠어요? 어떻게든 돈 벌어먹겠다는 가난한 여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하겠죠. 은주는 일어서며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도윤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잃지 않아. 하늘길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최상층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음악이 우아하게 흘렀고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도윤과 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재단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연회장 뒤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초대장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 보낸 초대장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행복한 얼굴로 아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린의 부모는 앞줄에 앉아 뿌듯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최은주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박진혁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한 말씀 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차려입었어?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는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마이크를 꼭 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숙이라고 합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러 온 게 아닙니다. 20해 동안 묻어둔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최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누구요? 지금 뭐 하는 거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 부인 최은주 씨. 이분은 30년 전 병원에서 남의 아이를 데려간 사람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아린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린아, 저 여자 말 듣지 마. 미친 사람이야. 최은주가 소리쳤지만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아. 그래, 알아. 아린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은주가 아이를 낳은 날,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지.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어. 그런데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내 손을 꼭 붙잡는 거야. 난 그걸 외면할 수 없었어.
내가 최고로 키워주겠다 다짐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이런 걸로 날 협박한다고 우리 사이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 너만 조용히 살면 돼. 그럼 우리도 조용히 살 테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린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이 아린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은주는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제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녹음은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그럼 DNA 검사를 해보시죠.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린 씨와 이 사장 부부의 DNA를 검사해 보세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장 부인 사실입니까?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인가요?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박진혁이 은주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우리 딸을 건드리지 마. 하지만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아리나, 미안해. 그 말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리는 비명을 지르며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도윤이 뒤를 쫓았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홀로 서서 그 혼란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향해 나아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가득 채운 헤드라인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늘길 재단 신생아 바꿔치기 의혹, 이 사장 부인 최은주, 20년 전 병원에서 불법 입양, 의료계 충격, 재단 운영 중단 위기. 저는 반지하 방 침대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내려보았습니다. 기사마다 달린 댓글은 수천 개였고 사람들의 분노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재단 기부금으로 호화 생활하면서 남의 아이 키웠다는 거야? 그 딸도 피해자 아닌가? 불쌍하네. 아니, 20년이나 숨기고 산 게 더 무섭다. 오전 10시 경찰이 최은주를 소환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생중계를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은주가 변호사들에 둘러싸여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고 플래시가 터졌고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사흘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았습니다. 최은주는 수감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췌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은주는 2005년 3월 15일 서울 소재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친자가 사망하자 같은 날 출산한 타인의 신생아를 불법으로 데리고 나왔으며 이를 20년간 은폐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약취 및 입양 특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최은주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은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친모는 출산 직후 사망했으며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연고자로 추정됩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린이의 진짜 엄마는 이름도 없이 죽었고, 아린이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20년을 살았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최은주에게 미성년자, 약취, 입양특례법 위반,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허위 출생신고 등 다수의 죄목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20년간 범죄 사실을 은폐했으며 재단 이사장 부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묻어왔습니다. 또한 피해 산모가 사망한 상황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최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7년이요. 7년이나요? 제발 한 번만 정숙하십시오. 법정 모독 시 추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교도관이 은주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은주는 끌려가듯 법정을 나갔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 무언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아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내 인생을 망쳤지. 그런데 왜 여기 왔어? 아린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윤 오빠를 포기하러 왔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포기. 네. 저 때문에 오빠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어머니도 괴로우시고요. 제가 사라지면 모두 편해질 것 같아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아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건넸습니다. 마셔. 아린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좋은 엄마였어요. 알아. 도윤 오빠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이제 오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도윤이가 우는 거 봤어. 네. 그럼 내가 떠나면 도윤이가 더 울겠네. 아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린아, 난 내 엄마를 용서 못해. 평생 용서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죄가 없어. 하지만 나도 처음엔 너를 미워했어. 그 여자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 너도 피해자구나. 저는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진짜 엄마는 너를 낳고 죽었어. 그리고 최은주는 너를 키웠지. 둘 다 내 엄마야. 그 사실을 잊지 마. 어머니, 도윤이를 사랑한다면 도망치지 마.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 그게 사랑이야. 아린은 제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래. 아린이가 다녀갔다면서요? 응, 왔다 갔어. 도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고른 여자니까 좋은 여자일 거라 믿어. 엄마가 키운 내가 나쁜 사람을 선택할 리 없잖아.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아린이 잘 돌봐줘. 걔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그리고 도윤아. 네, 엄마. 행복해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전화 너머로 도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최은주는 수감되었고 재단은 새로운 이사진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박진혁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도윤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땄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무료 진료소예요. 제가 차렸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료소. 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이름은 엄마의 손으로 지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하필 그 이름이니? 엄마 손이 제일 따뜻했거든요. 제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손으로 이마를 짚어주셨잖아요. 그 손길이 약보다 더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뭔데? 진료소에서 도시락 배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환자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거든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진료소는 서울 외곽 작은 건물 1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프지 마세요라는 손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날 환자가 5명 왔습니다. 노숙자,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도유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환자들은 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이게 제가 평생 찾던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린이 진료소에 찾아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린아, 너 병원 일은? 휴직했어요. 당분간 여기서 봉사하고 싶어요. 도윤 오빠 혼자는 힘들잖아요. 저는 아린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린아.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어. 용서는 아직이야. 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지. 아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진료소는 더 바빠졌습니다. 도윤과 아린은
아침부터 밤까지 환자를 돌봤고, 저는 주방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저녁 진료가 끝나고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 언제 결혼할 거야? 도윤과 아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지. 이제 때가 됐잖아. 아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결혼해도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진료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멀리서 도윤과 아린이 웃으며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의사가 됐네, 내 아들. 1년 후, 엄마의 손 진료소는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무료 진료는 물론 따뜻한 밥까지 제공하는 곳. 사람들은 아플 때뿐 아니라 외로울 때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방에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열이 높았고 여자는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도 봐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는 무료예요. 걱정 마세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진료했고, 아리는 약을 처방했고, 저는 따뜻한 죽을 끓여 내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이가 나으려면 엄마부터 건강해야 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20해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시절, 혼자 도윤을 키우던 시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했던 그때. 진료가 끝나고 저는 진료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거리는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밥은 먹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엄마가 해줬어요. 그래, 잘했네.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네. 아이는 깡충깡충 뛰어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과 아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안 들어오세요? 응, 잠깐 바람 좀 쐬려고. 아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오늘 환자가 많았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도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이 진료소 못 만들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돕는지. 저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넌 이미 훌륭한 의사야. 아니, 훌륭한 사람이야. 엄마 덕분이에요.
아린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웠어요. 진짜 용서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진료소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빛났습니다. 낫지 않아도 마음으로 나을 수 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진료소 안으로 들어가며 뒤돌아 한 번 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함께 견디고 사랑한 시간이 가족을 만든다. 진짜 복수는 상대의 파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다.